저는 해운 컨설팅의 임영환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또 웨비나를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은 저희 그 해운 컨설팅의 그 IT 분야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세컨드 브레인의 이인복 대표님을 모시고 CES 2025년 거기에 대한 그 인사이트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해마다 있는 CES에서 어떤 것들을 좀 봤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지 몇 가지를 추렸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올해는 CES,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MWC라고 하는 행사에 계속 참여를 이제 매년 좀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CES에 갔다 와서 느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그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슬로건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이제 재밌는 행사가 세개가 있습니다. 세계 3대 IT 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1월 달에 열리는 CES라는 행사. 이게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리죠. 두 번째 열리는 행사가 2월 달 말이나 아니면 3월 초에 열리는 MWC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이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립니다. 세 번째가 그냥 9월 정도에 이파라고에서 독일에서 열리는 행사가 있는데 사실 이때까지 가게 되면은 관심이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 왜냐면 항상 첫 번째 행사하고 두 번째 행사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 개 성격이 약간 다른 것들이 CS 행사는 가전제품 박람회에서 시작했었기 때문에 TV, 세탁기,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이 점점 커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엔 그래서 전자제 박람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CS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키노트가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CEO들을 모시고 나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주관하고 있는 CTA라고 하는 곳에서 테마를 좀 정해놔요. 이 테마에 맞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죠. 한마디로 글로벌 리더들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야, 이번에는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 사업 계획에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나를 가다듬습니다. 그게 키노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부스가 있어요. 부스가 차려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도착을 해서 저마다의 부스를 차려놓고 나서 쇼잉을 하는 거죠. 와서 보시기도 하는 곳들이고, 그리고 한 군데 모일 만한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가기 전부터 미리 이야기를 해서 우리 여기서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고 하는 행사가 CS입니다. 그래서 CS 행사는 키노트가 있고, 부스가 있고, 서로서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있어요. 이게 CS 행사인데, CS의 행사는 키노트는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부터 좀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네, 여러분께서도 이제 보시면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라고 공유를 드릴 때는 지금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릴 겁니다. 자, 이게 지금 CS 행사가 열리는 다 끝나고 나서 매력적인 행사들은 여기다 다시 좀 올려놓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CS 행사에 올라왔었던 내용들을 무료로다가 볼 수가 있고 정말 친절하게도 한글 자막이 잘 달려 있어요. 자, 이게 행사장 지도거든요.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CS 행사가 우리나라 코엑스와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의 한 10배에서 100배 크기로도 이야기를 하죠. 정말 넓은 공간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열리는 것들이 테크 이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 가운데가 센트럴. 그래서 제일 많은 회사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가지고 경쟁하는 곳이고요. 이 왼쪽이 웨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웨스트 같은 경우에 자동차들이 많이 열리게 돼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 유레카관이라 그래서 스타트업들의 관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재밌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에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제품을 보면서 이걸 한국에 도입하는 거라든지 기술적인 제휴를 맺고 싶다. 라는 분들은 반드시 이 유레카울이라고 하는 베네시안을 쭉 가셔야 되고 대표적인 건 좀 보고 싶어. 라는 분들은 여기 테크 이스트 정도만 보셔도 괜찮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키노트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먼저 좀 볼게요. 주목 안 할 수가 없죠. 엔비디아의 CEO 젠슨너. 젠슨왕이 거의 한 8년 만에 무대 위에 다시 섰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었는데 이걸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행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랬었죠.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일단 빼고 다 좋다는 얘기했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빼고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볼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전 이거였던 것 같아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라는 거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로봇 컴퓨터에 대한 얘기. 저는 올해 여러분들께서 휴머노이드에 집중하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그 이야기였었죠. 그 이야기는 앞으로 로봇을 연구하거나 휴머노이드를 연구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반도체가 들어가. 그럼 누가 가장 큰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자기네들이다. 우리의 반도체를 쓰고 제일 중요한 거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죠. 이 트레이닝을 시키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도 80% 이상은 엔비디아가 석권하는 이유가 쿠다라는 플랫폼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을 내놨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가져갈 거야. 자, 더 무서운 거는요.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은 의미를 보게 되면 자율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기계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그냥 달리는 자동차도 로봇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원하는 건 뭐냐?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플랫폼을 집어넣겠다. 그 여러분들이 이 영상은 꼭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게 좀 특징상 좀 느릴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재생해 드릴 거거든요. 자, 엔비디아 키노트 중에도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입니다. 그 영화 아이언맨 기억나시죠? 아이언맨 보게 되면은 토니 스타크가 딱 서 있었을 때 뒤에 아이언맨 슈트들이 쫙 진열이 되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그 장면을 이번에 연출이 된 건데 잠깐 봐볼게요. 예, 보이시죠? 지금 가운데 엔비디아 젠슨 황이 써 있고 옆에 쭉 하면서 다 올라왔어요. 로봇들이. 그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총 14종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소개가 됐거든요. 이 로봇들 다 우리가 협약을 맺었었고 제일 유명한 로봇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다 엔비디아 칩이 쓰일 거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시킬 때 우리 엔비디아 코스모스를 써라. 이래서 피지컬 AI라는 말을 이번에 써요.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AI들. 현재 GPT부터 시작해서 모든 AI들은 허공 속에 떠도는 거랑 똑같죠. 우리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걔네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비전. 말을 하기 시작했었지만은 실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앞에 있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답은 할 수 있지만 앞에 있는 거를 촉각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못 해줍니다. 이제는 그게 해결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 발표를 했었고, 올해까지도 엔비디아의 독주는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에이전트 로봇, 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수많은 키노트 중에서 토요타였었어요. 토요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토요타가 3년 전쯤에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가전제품 박람회에서. 근데 이유가 좀 있어요. CS의 C가 자동차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자동차 분야까지 확장이 많이 됐습니다. 이래서 전 시장도 별도로 뺐던 거예요. 자, 도요타에서 3년 전에 뭐라고 밝혔냐면은 우분 시티라는 걸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다 만드느냐? 후지산 기슭에다가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도 있고, 도요타는 침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와서 이야기했었죠. 한다. 거기다 만들었고,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왜 이거를 만드느냐? 우선 데이터부터 보면 2025년도 가을에 100명 입주가 시작되는데 이 100명이 도요타 직원들이에요. 가족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한 300명 정도가 입주하는 신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도대체 도요타가 이 도시를 왜 만들었을까? 굉장히 멋진 말로는 수익을 위한 게 아니라고도 이야기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랑요, 여러분들이 드론으로 배송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프라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집에 로봇 청소기를 새로 샀다고 가정해 보세요. 로봇 청소기가 들어왔는데 요즘 아파트는 턱이 없죠. 근데 옛날 집들은 다 지방 턱이 있었거든요. 문지방 넘었을 때.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얘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달라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맞추기 위해서는 턱을 다 없애는 것처럼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나 자율주행차가 돌아갈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지상은 깨끗하고 모든 게 지하로다가 돌아다니는 세상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새로 세팅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럼 도요타는 뭘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테스트와 실험을 할 수 있겠죠. 그 결과값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